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질문 3일차인 오늘은 전선아 의원님이 지리는 서면 지료로 가름하고 심희수 의원님, 한상아 의원님, 김봉균 의원님 순위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희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 1동, 3동 고대 성문면을 지역구로 하는 나선거구의 심의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전체적인 사업에 관심이 있지만 특히 수소 관련, 드론 관련, LNG 관련, AI 관련, 스마트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담당 부서와 협의도 하고 설명도 듣고 대부분 해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건의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본 의원은 제5 LNG 생산기지 관련 냉열 자원의 산업화 필요성을 제안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부서나 로드맵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의 냉열 산업화를 실제로 추진할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적 사업 육성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네 가지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가 LNG 냉열 활용 계획 및 공공시설 활용 방안, 두 번째 냉열 기반 냉동 냉장 물류단지 조성, 세 번째 대한제강 즉 YK 스틸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추진 현황, 네 번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관련입니다. 첫 번째 LNG 냉열 활용 계획 및 공공시설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LNG 냉열 활용 중장기 노드의 수립 여부에 대한 답변 자료를 보면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냉열 활용 전략 육성 분야 선정 여부 및 추진 방향에 대한 답변도 검토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의 냉열 활용 배관 공급망 협의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공공시설, 생활 SOC, 아이스링크 등과 같은 활용하기 위한 구상 또는 실증 검토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시정 질문에 대하여 예정, 검토, 논의 등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냉열 산업은 타이밍이 생명인 전략 분야입니다. 타 지자체는 데이터 센터 유치, 콜드체인 구축, 수소 에너지 전환 등 실증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인 냉열 활용은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 시민 복지 향상이라는 두
도시의 핵심 비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당진의 미래 산업 경쟁력은 행정의 속도와 실행 의지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말이 아닌 속도감 있는 행정력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냉열 기반 냉동, 냉장, 물류단지 조성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NG 냉열 활용의 핵심은 이 에너지를 사용할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뉴콜드사 이외에 우리 시가 접촉 중인 다른 냉동, 냉장, 물류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업이며 이 기업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동 냉장 네. 공장 기업체에 계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먼저 뉴콜드사가 이제 MOU 체결했죠. 예. 체결하고서 추진 중인데 거기가 송악 물류단지로 들어오기로 했어요. 예. 송악 물류단지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 30억을 계약을 했는데 이 뉴콜드사에서 SPC로 보증서 발급을 요구했어요. 예. 보증서 그 발급이 돼야 추진이 되니까. 근데 SPC 물류단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 주주들이 그 보증서를 발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부 상태에 있죠. 그 뒤로는 냉동 공장이 추가로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 뉴콜드사의 대체 부지를 산단 쪽으로 제시를 하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 중이신? 아직 협의가 안 됐어요 아직. 여기에서 같이 특정 기업에만 의존하다 보면은 투자가 무산될 경우 당진시 냉열 산업 계획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플랜 B라든지 무슨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LNG를 활용한 그 냉열은 그 스마트 양식장하고 스마트 그쪽에 우리가 협약이 돼 있어요. 협약이 돼 있고 이번에 이제 그 가스공사하고 협의돼서 1.6kg를 가져오는 거로 이제 배관을 해서 가져온 거로 했는데 사실상 탱크가 3개 있잖아요. 예. 3개가 있고 그 북쪽으로 이제 이 액화 LNG를 기화하는 장치에서 이제 빼서 써야 되는데 그게 좀 멀어요. 멀어서 돈이 더 투자가 되고 그래서 추가로 이제 탱크 3개 남쪽에 그쪽에 이제 이 그 LNG 액화 가스를 좀 배관을 빼서 거기에서 1.6kg를 가져오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덜 들어서 한 230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도 이제 그 우리 1,500 사업비 KDI 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 조정 중인데 1,900억부터 해서 좀 너무 금액이 크다 해서 낮춰서 1,500억 정도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그 1,500억 안에 그 냉열을 설비하는 설비비도 그 속에 포함돼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엊그제 이제 AI 데이터 센터 투자 협약을 했어요. 성문 국가산단 내에 150메가 투자 협약을 했는데 투자 협약할 때 그 사업체하고 협의를 했어요. 저하고도. 그래서 LNG 기지에서 우리가 이미
그 배관을 활용해서 냉열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료가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래서 그 냉열을 활용하면 운영비가 절감될 것이다. 그거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 냉열을 활용한 데이터 센터가 아직 실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거로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스마트 단지 관련해서는 여기 항만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고요. 그 산단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그 설립된다는 의미에 체결하셨다는데 이것도 아마 최근에 이루어진 사업 같습니다. 이런 부분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냉장냉을 관련된 기업이 있는지 있다면은 이런 기업을 앞으로 어떻게 유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뉴콜드를 이제 상당히 기술이 좋더라고요. 뉴콜드 회사가 냉동 냉장의 기술이 세계 1위예요. 1위인데 아시아는 없어요. 아시아에는 공장이. 근데 그 이제 그 냉동 냉장 그 이제 저장고죠. 저장고에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지게차로 하잖아요. 보통 거의 다. 근데 거기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이 트럭이 한번 딱 오면 자동으로 빼고 입고를 시켜요. 그래서 트럭 한 대 비우는데 5분인가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스템이 뉴콜드사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회사가 들어오면 우리나라의 냉동 냉장이 기술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SPC하고 잘 안 돼서 그런 게 아쉽고 또 그 회사에 쓰는 전기 이거는 순무의 부산물로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그 회사가 다니는 저장고 옆에는 항상 그 발전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이 선진 기술이 대단하구나 그런 걸 제가 직접 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이 이제 그런 쪽에 기술이 당진에 들어오면 물류도 있고 상당히 발전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거는 그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뉴콜드사가 들어오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인데 요거를 제외한 다른 기업체들을 조사 내지 희망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 사실상 이 물류 회사들하고 이제 저도 이렇게 미팅도 하고 하는데 이제 기아 자동차가 그 물류 단지에 들어와요. 기아 자동차가 그 물류에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당진이 물류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냉동 냉장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설이 이제 이 물류의 핵심인 지역에 들어오죠. 그래서 앞으로 물류 쪽 이 냉동 냉장도 당진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냉열 활용 가능 국내의 다른 물류 기업들 리스트를 찾으시고 업무를 그 순조롭게 추진하셔서 당진시가 냉장 냉동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대한제강 YK스틸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 추진 상황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제강 폐열 활용 에코그리드 당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응력 결과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먼저 MOU 체결을 했고 타당성 용역을 완료를 했고 대한제강에서
5,5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36만 평 이렇게 개발하는 걸로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청년 농업인들을 우리가 제안을 해서 한 13만 평을 청년 농업인들한테 주는 거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죠. 돼 있고 또 이 거기는 이제 폐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연료비가 67% 정도 절감이 되죠. 그래서 경쟁력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앞으로 좋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제강하고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총사업비가 5,445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4천 그 나머지 그 SPS로 조달하는 1,100억을 제외한 4,300원의 조달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100억은 SPC로 해서 도, 당진시, 이제 대한제강 이렇게 SPC 구성해서 추진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 중에 약 2,300억 정도는 청년 임대온실 공동지원 사업은 대한제강에서 직접 투자하는 거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투자는 이제 법인 이런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받아서 하는 거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창조 중립형 스마트팜 조성은 당진 농업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략이라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경제성 확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BC가 기준에 미달한 만큼 폐열 활용을 온실뿐 아니라 농식품 가공, 저온 유통 거점 등 다변화하여 지역 산업 전반에 편익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성과에 따라 일정 부분 사업 지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리스크를 관리를 통해 투자 안전성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셋째, 특수 목적법인 출자금이 당진시가 7억 원으로 마중물로서 상징성은 있으나 책임 있는 사업 주체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SPC 내의 의사결정권, 구조 명시 등 명확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농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당진이 새로운 기회입니다. 경제와 실행성을 튼튼하게 보완하여 당진이 전국 스마트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길 농업작가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농업 근로자 기숙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는 내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약 1년 이상 지연됐는데 실제 계획과 달리 준공이 지연된 구체적인 이유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24년도 2월 달에 이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의회에서 최종 가결이 되고 나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 그 법적인 절차 진행 기간은 저희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이 지금 상당히 길어졌고 오늘부로서 이제 설계 공모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앞으로는 향후 2027년 6월 준공까지 무리 없이 진행이 돼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2027년 6월 준공 예정이라 내년 후반기 농번기 기간에 숙소 부족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대비하셨는지요? 기존에 했던 운영의 형태로 임대 형식을 빌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부족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숙소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없다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기숙사 준공 시까지 내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며 남은 절차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당진시가 계절 근로자 선도 지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냉열은 지금까지 버려지던 에너지를 다시 살리는 가장 당진스러운 순환형 혁신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의 냉열이 스마트 양식장과 물류단지로 이어지고 그 에너지가 다시 시민 생활 속으로 확산된다면 당진은 냉열 순환 경제도시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이 한 걸음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뒤 당진의 에너지 구조와 산업 지도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냉열이 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시의회 제2차 정례 6차 본회의를 취재하기 위해 당진시대 이태경 기자님,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한상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상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항만수산과와 경로장애인과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항만수산과의 당진시 수산양식 피해 현황과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및 장기종합기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예. 지금 최근 집중호우가 반복되면서 내수면 양식시설의 침수와 파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는 만큼 이제는 사후 복구만으로 한계가 있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첫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이런 반복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시설의 내구성 강화나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양식 시설에 이제 해수면, 내수면, 육상 이런 양식 시설에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한 10미덕씩 지원을 해주고 있죠. 내년도도 한 1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피해를 받은 이 양식장 같은 데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좀 약소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양식장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내구성 강화나 구조적인 개선이 포함되어 있는지 조금 더 앞으로는 분명한 답변을 보여주시고요. 그냥 시설을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고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 보강 사업인지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만 투입한다고 피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하시고 우선 보강을 하시고 사후 확인까지 이어지는 상시 관리 체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쭙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때마다 하천 범람과 역류로 양식장이 침수하는 분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수로 정비와 차수벽 설치 같은 구조적인 예방 대책을 지금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피해 입은 양식장이 11군데인 것 같아요. 근데 네. 거기가 이제 해바라기 농장, 거기 신다리 새우 양식장인데, 거기는 이제 저지대잖아요. 해바라기 농장이 전부 다. 또 거기가 사실상 그 준용 하천이에요.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 근데 이번에 이제 그쪽에 300억 정도 투입을 해서 그 하천 정비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배수 펌프장이 있어야 돼요. 그 해바라기 농장은 예전부터 매년 이렇게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돼요. 그래서 뭐 거기 양식장만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그 전체적인 농민 입장이나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배수 펌프장을 빨리 설치해야 되고, 지역 주민들이 항상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배수 펌프장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계속 요구를 해서 배수 펌프장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배수 펌프장 문제는 우리 시만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거로 알고 있고요. 예, 국비 지원 사업을 해야죠. 예.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과와 당진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그 국도비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계속 보면은 보군리하고 매산리 그쪽에는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보강, 집중호우 대비 점검을 해야 되고, 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건의하신 해수 취배수로 신설 사업도 충남도와 꼭 추진하여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셋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마철마다 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되면서 어구 파손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어업인이 각자 힘으로 치우고 복구하는데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시 차원의 공동수거 체계 구축을 만들거나 전문 인력 배치 계획이 있는지, 두 번째로 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 설치나 어구 긴급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쓰레기 처리 문제는 사실상 이번에 수해 때 쓰레기 처리한 게 3,000톤이에요. 3,000톤을 처리했는데 처리 비용이 한 9억 정도 들어갔죠. 또
어제 질의에도 나왔지만 해양 쓰레기도 한 40톤 정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저도 이제 체크하면서 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사실상 해양 쓰레기는 항만과, 또 육상 쓰레기는 자원순환과 이렇게 분리해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양쪽에서 처리하지 말고 한 군데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지시를 했는데, 사실상 그 일원화를 해야 되고, 해양 쓰레기가 이게 나오는 게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 대책은 사실상 이 해양 쓰레기를 위에서 내려오는 걸 막는다. 그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있죠. 그 엄청난 쓰레기를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으면 잘못하면 범람이 돼서 또 추가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죠. 그런 거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대책들은 의미가 그리고 있다고. 어구는 도어구 협의해서 다시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해서 도비 플러스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하고 계신 대책들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의 문제는 단순히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어업인이 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하천 쓰레기 차단 시설을 시범 사업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단계별 설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어구 파손 지원도 2026년 사업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집중 후 직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민들이 자기 돈으로 먼저 복구하는 일은 반복되면 생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마철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꼭 예방 중심의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보여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고수온 대응 사업 추진 관련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기후 변화로 수온 상승이 잦아지면서 우리 어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진시의 고수온 대응 사업은 대부분 피해 발생 후 지원하는 사후 대책 중심입니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른 고수온 피해는 사전에 얼마를 준비했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시 수온 모니터링 장비 설치라든지 자동 산소 공급기 확대 같은 예방 중심 인프라 구축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고수온뿐 아니라 저수온, 태풍, 집중호우까지 기후 재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은 개별 대책만 따로따로 있는 상황이라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당진시 수산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처럼 통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종합계획 수립 필요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시에서는 추진 의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고수온 이 피해 지역이 이제 그 성문 가두리 양식장 한 6헥타 정도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당기는 뭐 고기만 되고 이 장광 앞에는 물 흐름이 좋으니까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타시군에 비해서는 적지만 우리가 이제 약품비 지원이라든지 액화산소 이렇게 투입기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지속해서 그런 대비를
우리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종합계획은 이 해수부에서 내년도부터 이렇게 제3차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계획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가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고수온 피해를 줄이는 시 노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재난을 약품이나 장비대 및 몇 대 지원하는 응급처치 방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의 검증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 어업인들을 위한 2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수온 대응체계를 개별 지원해서 공공 인프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남과 경남은 시가 직접 주요 해역에 실시간 수온 관측망을 깔아 스마트 통합 관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선제적인 당진형 수산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후 변화는 우리 행정 속도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은 정부와 별개로 자체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실질적인 대응책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어민들이 재해 보험료를 자부담을 시가 더 지원해주고, 우리 당진 어민들이 좋아하는 우럭 같은 거는 한류성 어류이기 때문에 고수온에 강한 대체 어종 육성을 지원해 주시고,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입식지도 및 조기 출하 장려금 제도 운영 및 피해 발생 전 양식 어종을 선제적으로 방류하는 지원책을 검토하여 당진형 수산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계획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시스템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다음은 경로 장애인과 장사 시설 장기 계획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장례 편의 시설을 위해 3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 길은 존엄하고 편안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홍성 등 타 지자체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면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왕복 이동 거리가 너무 멀고 오전 시간대에만 여러 예약이 가능해져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통비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 불편과 부담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2번째로 광역 또는 공공화장시설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과거 민간 화장장 추진이 지역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시가 공공화장시설을 직접 설치하든지 아니면 서산, 태안, 아산 등과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공동화장시설을 설치처럼 추진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이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시의 추진 의지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적으시죠? 공설묘지 편의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유족들이 고인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재래실이나 휴게 공간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합니다. 시에서는 공설묘지 내 방문객 편의시설 확충 및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장사 문화가 바뀌면서 예전에는 다 매장으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90% 이상이 화장이죠. 화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홍성 화장장이 밀리죠. 밀리고 하는데 이제 직원들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이제 4일장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가지를 못하니까. 당진 보니까 이제 4일장 하는 분들이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3일장이 90%.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장이 우리나라에 이제 부족하니까 뭐 다른 데로도 가고 그래요. 그래서 당진에 이제 화장장이 몇 군데에서 추진이 됐었어요. 어디냐면은 영천리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다가 토지주 한 명 때문에 이제 무산이 됐죠. 잠정 중단이 됐고, 또 대오지에서도 개발위원회에서 화장장이 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해서 긍정적으로 됐었는데 일부에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단된 상태고, 또 정미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요. 정미 쪽에서도 이제 화장장 얘기가 되고 하는데, 사실상 저 개인적인 입장에는 이제 대오지에 공설묘지가 있으니까 대오지 쪽에 이제 화장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장을 하면은 한 규모가 한 250억 이 정도 들어가죠. 국비, 도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홍성을 사례를 보면 이제 직영하고 있어요. 홍성군에서 거기 사업소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이 식당이나 이런 데 돈 드는 거는 이제 주민들한테 위탁을 줬죠. 주민들이 소득이 되죠. 위탁 거기에서 이득금을 주민들이 가져가고, 또 이 종업원들, 종사원들이 다 지역 주민들이고, 그래서 그쪽이 소득이 높죠. 그래서 대오지 쪽도 하면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대오지 분들이 운영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대오지 주민들도 참여를 할 것 같고, 또한 인센티브도 줘야죠. 그렇죠. 인센티브를 줘야 혐오시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지들이 이제, 저도 실무진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사 시설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행정사항이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인근 시군하고 협의한 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홍성에 이미 투자를 했기 때문에, 홍성에 투자를 해서 당진 분들이 가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인데 이제 홍성도 외지에서 온다, 그럼 100만 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 배 이상 이제 싸게 우리가 화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홍성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협의는 안 했다. 다른 지역은 협의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지금 토론도 해보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재래시설, 요 사항은 재래실 이게 좀 우리 대오지 공설묘지 같은 게 노출돼 있어요. 노출돼 있어가지고 그 근본이 처음 할 때 잘못됐죠. 이게 이제 밀팽으로 해서 조용하게 재래를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그거를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고, 먼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이 낙골당도 따로 있잖아요. 네. 따로 해서 또 낙골묘도 구역을 따로 정해져서 또 보훈단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시설을 또 해줬어요. 그래 그렇듯이 이 장사 시설도 많이 이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산림조합에서 또 추진하는 게 있어요. 이 수목장 산림조합에서 중앙회하고 같이 수목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장시설 문제에 대한 시의 고충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금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막연한 부담이 아니라 자료로 명확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개별 설치는 경제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인근 지자체의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까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국비 지원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장님께서 화장장의 설치가 빨리 돼서 당진 시민들이 외지로 가지 않는 이중적인 그런 고통이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설묘지 그 확충 문제입니다. 예. 그 공설묘지 주변에 편의시설 확충은 중장기적으로 미룰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확 털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네, 이거는 감사하게도 당진시에서 국가 유공자를 위한 봉환당을 해주셨습니다. 그 유공자 분들을 만나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멀리로 대전이나 또 대전에 없을 때는 또 멀리 영천까지 가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제적으로 봉환당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여기는 국립현충원 충원당이에요. 물론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충원당이 한 3-4개 정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음요. 네, 여기는 당진시의 봉안당 내부입니다. 다음요. 여기는 그 국립현충원의 충원당 내부입니다. 예, 보면은 네. 예. 제가 국립현충원의 그 모든 시설들을 보면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지금은 오전 중이나 오후이니까 저렇죠. 굉장히 밝고 밝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연 채광을 이용했다는 걸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번 넘겨주세요. 예, 이것이 제가 가장 좀 보고 나서 여기 가보고 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래시를 만들 때 올해는 되지 않았는데 현대식이 아닌 저런 거로 되어 있어서 다시 국립현충원의 재래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와서 추모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운당의 개수도 많지만 오셔서 가서 뵙고 나와가지고 유골함이 있는 데 가서 뵙고 나와서는 이곳에서 묵례를 추모를 하고 돌아가십니다. 대부분은 꽃을 많이 가지고 오셔서 가족 단위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그 향은 피어져 있고 누구든지 피울 수 있습니다. 네, 다음요. 예, 재래실입니다. 재래실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17개 실이 있어요. 예, 다음 넘겨주세요. 가면은 명절 때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가면은 이렇게 망인의 이름만 치면은 거기에 사진하고 출생 또 돌아가신 날짜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어지는 시간은 한 20분이에요. 20분인데 향도 피울 수 있는데 이 안에서 향 피우고 제사 20분 지내고 나면 굉장히 공기 순환이 안 돼서 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요. 예, 탕비실입니다. 이거는 당진시의 탕비실. 다음. 꼭 개수대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와서 여기 와서 그렇게 많이 씻고 뭐질 않습니다. 예, 여기는 다시 아까 국립현충원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예, 휴게실, 당진의 휴게실 보셨죠? 이 휴게실에는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커튼도 필요 없어요. 상시에 열려져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매일매일 누가 올지 모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요. 예, 휴게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죠.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 해서 주변에 휴게실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다음요. 예, 휴게 식당입니다. 여기서는 음식을 만들어 먹는 곳이 아니에요. 제례를 지낸 분들이 여기 와서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의 제사나 추모하는 날에 집에서 제사 지내는 집 많지 않습니다. 그 날짜가 되면 산소에 와서 저렇게 추모를 하고 뭐 만약에 음식을 싸가지고 온 집들은 여기에서 나누면서 만나는 것도 여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직접 집으로들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이상입니다. 당진시가 고민하는 그런 편의 시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 있는 곳을 가셔서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시설 확충 말씀하셨고, 부서에서도 묘지 소유는 당분간 여유가 있지만 재래실, 재래공간, 휴게공간 등이 노후에 이용자 불편이 크다고 인정하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일상적인 불편과 직결됩니다. 2026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노후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제가 화장, 장사, 인프라, 시민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는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입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세종시에 화장장 장례식장이 있어요. 세종시에 도시 바로 옆이거든요. 이 화장장 장례식장이 이게 화장장인지 표시가 없어요. 무슨 공원 같아요, 공원. 그것 한번 가서 보자 해서 우리 팀장 직원들이 다녀왔어요. 이제 그런 시설을 보면 진짜 부럽죠. 그래서 앞으로 당진시가 이제 봐야 될 점, 우리가 그런 장례 문화라든지 또 화장장 이런 거를 보고서 한번 당진에 꼭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네. 그런 시설이 세종시처럼 이렇게 허질 못 얻더라도 한번 그런 좋은 시설이 당진에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실무진들하고 같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설묘지를 그 공원화 하자는 이제 이름을 바꾸자는 거로 했는데 경상도 쪽에서 주무관님이 직접 전화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당진시가 어느 만큼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제안도 제가 이렇게 질의도 받았던 기억이 있고 뭐 그쪽뿐만 아니라 전국에 제가 5분 발언 하나하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현대화된 그 묘지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묘지보다 지금은 이제 또 공원이라는 곳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해서 당진시가 또 그런 면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시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린 4가지 질문의 결론은 반복되는 피해와 시민 불편을 더 이상 사후 대응으로만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검토가 아니라 지금 가능한 조치부터 실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봉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앞서 평가로 인해 본회의장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 당진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최현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일정에도 차질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당진시는 올 한 해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1월 기준 당진시 인구는 17만 2,599명으로 서산 인구 17만 2,564명을 추월했고 합계 출산율은 2년 연속 충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민선 8기 19조 원의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까지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당진시 공직자들이 노고로 이룬 이와 같은 성과에 대해서는 함께 축하하고 응원하고 또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노인대학 사회복지관 운영, 공무원 시간의 근무수당 현실화, 배수분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축제 일정 조정 및 예산 편성 등에 대하여 시정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3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달려오셨는데 어떻게 건강은 이상 없으십니까? 예, 아직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럼 노인대학부터 일단 시정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진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매년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자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장소로서 노인대학은 종합적인 복지정책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는 14개 읍면동에 21개 노인대학이 있고 매주 노인대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실 사진 띄워주시죠. 네, 당진시의 21개 노인대학의 위치를 살펴보니 단층 건물이 2곳, 1층에 있는 곳이 1곳,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곳이 18곳입니다. 다음이요. 예, 건물 2층 이상에 있는 노인대학 18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6곳입니다. 즉 12곳의 노인대학은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잖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2, 3층을 오르내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 불편은 물론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지금 노인대학이 쓰시는 건물들이 옛날 건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농협 건물을 쓴다든지 아니면 옛날 행정복지센터 건물을 쓴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1층의 고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1층에서 사실상 2층이라지만은 전체적인 높이는 한 3층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한 몇 계단 올라가시다가 또 쉬시고 몇 계단 올라가시다가 또 쉬시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민간 소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하지만 시소유 건물에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네. 그 노인대학이 뭐 시에서 설치해 준 게 아니잖아요. 네. 노인대학 자체적으로 설립 요청이 돼서 이제 설립 신고를 한 거죠. 시에. 사실상 지금 엘리베이터 말씀하셨는데요. 노인대학뿐만 아니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예요. 경로당도 2층 올라다니기 어렵다. 엘리베이터 해다고 그런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거의 전부 다 노인 시설에 엘리베이터 다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제 노인대학은 당연히 제일 많아요. 이제 21개소인데 대우지가 폐쇄식 될 것 같아 20개소예요. 천안은 5개소, 아산은 2개소예요. 노인대학이. 사실상 충남이 최고 많은데 지원금이 제일 많아요. 당진이. 1,800만 원 정도.
근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는 한 700만 원뿐이 안 줘요. 당진이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노인대학이 계속 늘어나요. 당진 1동은 5개예요. 노인대학이. 근데 이게 노인대학 학장들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시에서 왜 이렇게 노인대학을 많이 해주냐 이런 거예요. 조정 좀 해달라고 그런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조정을 해서 1층으로 옮길 수 있는 데는 1층으로 좀 옮겨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엘리베이터를 하기가 어려우면은 좀 1층으로 유도를 해갖고 시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좀 장소를 옮기는 방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합덕의 그 서둘노인대학 거기가 이제 1층에 있긴 하지만은 실내 편의시설이라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김동근 그 학장님께서 좀 흥덕초등학교 청년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거기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달라고 이렇게 줄기차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실과에서는 좀 힘들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장님께서 깊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갔을 때 예. 학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금자리 주택 100억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공공 이제 시설이 있을 거예요. 설계를 해보면 만약 회의실이나 이런 게 나올 텐데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요새 좀 복지관 그 순환 차량 그게 좀 불편하다. 좀 차량 대수를 좀 많이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남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차 운행을 안 타보니까 상당히 이제 불편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남부사회복지관의 그 차량 그 문제가 건의가 돌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한번 그 알아보시고 좀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고령화에 더불어 복지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우리 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일본 삿포로로 공무국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부족한 복지 인력 확충과 늘어나는 복지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지 수요 대비 인력 충원이나 인사 적체 등의 문제가 꾸준없이 발생하면서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진시 직렬별 인원 및 사무관 현황을 보면 타 부서에 비해 총원 대비 6급, 5급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지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바 관리자급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원을 확대 등 시장님, 당진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이건 뭐 질의사항이 없었던데. 예? 질의사항이 없었는데.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요.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취임했을 때요. 예. 사회복지 관련 과가 3개 과잖아요. 예. 제가 취임했을 때 사회복지 5급이 딱 한 명 있었어요. 예. 왜 한 명이냐? 그거를 제가 물어보고 했죠. 근데 다른 직렬 오래됐잖아요. 역사가. 근데 사회복지직은 역사가 짧으니까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한 명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사회복지직을 뽑은 이유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나머지 2개 과도 제가 사회복지직으로 채웠었어요. 그러니까 뭐 특정 직렬이라고 불이익 주고 하는 건 없죠. 예. 아니 그래도 저기 시장님께서 시장님 되시고
2명이 됐네요. 1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예. 1명이었다가 3명으로 늘었죠. 예. 먼저 지금은 이제 2명이고. 예. 예. 그래서 저기 앞으로 이제 그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갖고 사회복지직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고 또 인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그러니까 경우 복지직이 계속 늘어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다음은 그 당진 시간의 근무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시간의 근무 수당이 지급되는 근무 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이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과도한 행정 업무와 실제 업무량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 근무 수당 체계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이제 업무 외에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근무를 나가야 되고 또 각종 행사에 차출되는 횟수도 빈번합니다. 당진시는 현재 월 38시간 내에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실적분.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도내 15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법령의 범위 내 최대는 57시간 인정하고요. 당진시보다 더 많은 시간의 근무를 인정하는 시군은 이제 11곳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시도 좀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시간의 수당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정액분, 실적분에서 실적분이 38시간이에요. 네. 충남에서 한 중간쯤 되죠. 중간에서 좀 그 떨어집니다. 외로 이제 네. 57시간까지 줄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12개 분야. 이 재난이라든지 또 그런 12개 분야에서는 57시간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책력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제 외에 직원이 38시간 이렇게 이상 이렇게 쓴 이렇게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29명 정도가 더 썼어요. 이게 사실상 실제 더 쓴 사람이 프로수가 몇 프로 되지 않는데 이제 그 담당 부서에서 다 체크를 하죠. 이 사람이 과연 시간의 근무를 쓰기 위해서 썼냐 그런 것도 분석을 해요. 예, 하는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사실상 이제 시간의 근무 수당은 이제 쓸 만큼 해줘야죠. 직원들이 필요하다. 내가 도저히 낮에는 처리를 못하니까 밤에라도 시간에라도 써야 되겠다 하면 풀어줘야죠. 풀어주고 그거는 12개 분야인데 그런 분야가 또 생기고 하면은 더 풀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차적으로 이렇게 잘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배수문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하천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됐고 의회에서도 관내 주요 하천과 내수면 시설을 점검하고 시와 농어촌공사, 용역업체, 주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수문 관리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80개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수문은 20개입니다. 본 의원이 7, 8월 관내 수문을 직접 둘러보며 문제점들을 살펴봤고 대안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천 정비입니다. 방송실 사진 찍어주십시오. 그건 맨 마지막 사진인데. 예.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은 그 배수문이 다 이게 콩이라든 농작물을 다 심어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배수문이 있는 데는 농사를 좀 앉을 수 있도록 또 내려가는 길을 확보해가지고 좀 관리 체계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려가는 길이 뭐 풀로 다 뒤덮여 있다든지 아니면은 저렇게 농작물로 다 심어져 가지고 내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고요.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이요. 예, 저거는 뭐 시장님도 보셨다시피 지금 그 수해 때 지금 크레인 불러갖고 이게 시민들이 직접 저 배수문을 막는 거거든요. 저 배수문 그 차단 장치가 자동으로 개폐 장치가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물이 역류되니까 지금 저 마을로 다 물이 역류돼 있거든요. 하천서.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 불러가지고 마대 갖다 저렇게 싸서 막아놓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그리고 요거는 지금 배수문은 현대식으로 설치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그 옆에 옛날 배수문을 철거를 안 해갖고 물길이 옛날 배수문을 통해서 뺑뺑 돌아가지고 그 현대식 그 배수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뚝에다가 또 물이 들어가는 물길을 만들라고 다리까지 2개를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구 배수문은 빨리 철거를 하고 저 뚝 같은 거 제방 필요 없는 것도 철거를 없애버려서 물이 직접 배수문으로 현대식으로 진 배수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저것 때문에 물이 막혀가지고 그쪽에 전부 다 침수가 되더라고요.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이렇게 그 물이 비만 오면 이렇게 물이 차는 데가 있어요. 비만 오면 딴 데는 다 빠지는데 이런 데는 좀 늦게 빠지고 항상 한강이 되는데, 좀 이런 곳은 우리가 시에서 땅을 구입하다든지 해가지고 좀 저리지로 쓰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오히려 피해를 더 줄일 것 같은데. 저는 비 오고 한 바퀴 다 돌아요. 네. 읍면동 침수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네. 예. 뭐 이번에 신리는 뭐 3일 동안 물에 잠겼었고, 또 뭐 신평, 뭐 아찰리, 순성, 아찰리, 또 상오리, 또 합덕에서 우광 내려가는데 그런 데가 계속 잠기고, 이쪽 행정리 쪽이 다 잠겼죠. 또 고대 쪽은 이 환양철강 위쪽, 밑에는 괜찮은데 위쪽이 잠겨요. 그런 쪽. 그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비가 오면은 상당히 침수되는 지역이 많죠. 그래서 이제 배수문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 농어촌공사에서 다 이 배수문 관리를 했었어요. 수감이 있었잖아요. 수감이 다 열고 손으로 다 했어요. 저도 이제 의아한 게 이번에 이제 지시하고 했는데, 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던 배수문을 시에서 관리하냐 도대체. 지금 삭규천 같은 경우 직하라천이잖아요. 직하라천은 당연히 호우 관리가 지금 환경부예요. 환경부에서 하든지, 또 지방하천은 도에서 하든지, 그러면 뭐 위탁 해서 업무이관이 됐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감 그거를 해요. 도저히 안 되니까 업체 2개 업체가 80개 배수문을 관리하잖아요. 2천만 원 한 개 업체 주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관리를 해요? 그거는 용역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거는 단지 어디 그
부서진 거 좀 고쳐다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뿐이 없지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그런 전반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이제 호흡 피해 때 다 나타났죠. 저희가 세세히 얘기는 못 드려요. 왜냐하면 행정 내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대책을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해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이 수문 관리는 근본적으로 다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네. 지금 저 사진을 제가 왜 보냐면요. 제 방 뚝에 그 농로가 있거든요. 농로에다가 전부 다 콩을 심었어요. 그래서 기계가 다니라고 원래 저 농로를 해놨는데 그 측면에다가 이렇게 저기 콩 심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솔직히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길 자체에다가 저렇게 콩 재배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초제를 주고 또 콩을 심고 그러면은 뚝이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다 무너진 거예요, 저게. 그래서 저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 전부 다 콩 심어놨거든요, 길에다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솔직히 도로에다가 저기 길에다가 콩을 심는 거는 당진시에서 제재를 해야 된다. 제재를 해야 된다. 그 빈 자투리라든지 그 측면 같은 데라든지 그런 데는 농기계가 다니고 그렇지 않지만은 저건 길이거든요. 도로가 길이거든요. 농로거든요. 농로에다가 전부 다 콩을 심어 놓으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당진시에서 좀 계도 기간을 좀 갖고 순차적으로 좀 제재를 좀 확실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그 예전에 사례가 있는데 그 사큐 제방에 포장이 안 됐을 때 너구리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너구리. 너구리 굴에서 터졌는데 그 굴 박는데 한 5시간 걸렸어요. 요만한 굴 구멍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 키보다 큰 굴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사례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제방 이런 걸 관리를 잘해야 이런 일이 터지지 않지. 그런 거 앞으로 우리가 제방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저 사진을 보면은 지난번에 이게 수해에 역류돼 가지고 역류됐던 그 배수문이거든요. 저 배수문을 저희가 이제 가봤는데 가보니까 쓰레기로 다 덮여져 갖고 배수문 자체가 배수문에 쓰레기가 걸려서 내려가지가 않아요, 배수문이.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압이 지금 저 위에까지 지금 물이 빠진 상태인데 저 위에까지 이제 물이 찼을 때는 배수문이 조금만 열려 있어도 거기에 수압 때문에 배수문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역류됐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쓰레기가 있을 때는 완전히 닫히지 않으니까 그걸로 수압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수문이 올라간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배수문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물이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 좀 차단 시설을 하는 건 어떤가. 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런데 대부분의 저기 그 당시에는 저기 포크레인도 너무 경사지고 그래서 못 들어갔고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는데 물 빠진 다음에 포크레인 들어가서 다 걷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오른쪽 사진 보면은 저 사진도 저기도 그 논농사 지시는 분이 가셔서 저거 다 막 몇 번이나 이제 건져내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데도 앞쪽에다가 좀 쓰레기 걸름방 같은 거 놓으면은 막히지도 않고 좀 더 수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좀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건설과한테 지시를 했는데요.
사실상 그 사규촌, 치카라촌 이 배수문 있잖아요. 네. 실리 2배수문 제가 가서 유심히 봤는데 이 쓰레기가 1m 쌓여 있어요. 네. 배수문 위에. 또 이 물이 나가는 이 길목에 전부 다 버드나무로 돼 있어요. 예. 그 정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죠. 한 번도 안 해도 물 내려가는 데가 다 나무 수풀로 우거져 있죠. 사규천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2개 업체한테 용역을 줬는데 또 과장이나 팀장이 가봤으면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질타를 했는데 그 근본으로 그거를 처리를 안 하면 안 돼요. 의원님 얘기처럼 그거를 물 나가는 경우 그 포크에 다 쳐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쓰레기가 안 들어오죠. 그게 다 쳐내서 물이 쫙 빠져나가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쓰레기가 쌓이니까 다 걸려서 그렇게 배수문 작동이 되나요? 안 되죠. 또 책상에 앉아서 이걸 스위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제때 해야 되는데 제때 하지도 않았지. 또 거기에 이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수감이 없으니까 안 했지. 그러니까 뭐 대책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대책은 우리가 그 정비부터 해야 돼요. 정비부터 해야 되고 또 하평리 같은데 이 농어촌공사에서 펌프장 있잖아요. 네. 펌프장 인입 수로에 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막혀요. 물이 안 들어와. 그런 것도 이번에 발견됐는데 그런 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런 시설을 배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평리 그 펌프장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물이 흐르는 하천하고 그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그 유입되는 곳하고 틀려요. 물길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유입되는 곳은 왼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지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배수문 자체가 높아요. 하천보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물이 고여 있고 배수문은 더 높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는 곳은 높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야 그 다음부터 물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시켜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평리 거기에서 이제 사교촌으로 나가는 그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관이 있거든요. 흉관이 있거든요. 그 관이 너무 좁아요. 좁아가지고 나가는 물을 거기에서 다 역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세요. 네. 다음 사진이요. 네. 다음 사진이요. 예.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그 공사 자체를 하리부터 해와야 되는데 상류부터 한 거예요. 상류부터 해서 오른쪽 사진입니다. 상류부터 해가지고 지금 관 자체가 지금 풀륜관 자체가 위 건 크고 밑에 건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누는 전부 다 침수가 돼 버렸어요. 침수가.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에 좀 힘이 있는 분들이 자기네 논부터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앞으로 좀 하리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상류로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돼야 하리 지역에 침수가 안 된다. 그런데 저렇게 공사가 되면은 하리 지역에 100% 침수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 사진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이 내려오는 데는 지금 한 1.5m 정도 되는데 1.5m 정도 되는데 관은 저렇게 좁아요. 좁다 보니까 물이 어떻게 되냐면은 막 돌이 쌓이고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게 이렇게 다 걸려가지고 저기를 이제 포크레인 갖다 뚫어서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걷어내는 거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물이 내려오고 양쪽에서 한쪽으로 물이 흐르는데 지금 거기에다가 집수정을 놓으면은 이게 피해가 없어요. 그런데 직접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흐르는 물하고 다 맞다 보니까
다 흘러 내려갔고 지금 앞에 그 논이 있거든요. 논 거기 보면은 전부 다 그 피해를 입어갖고 제방 뚝까지 다시 쌓고 그랬는데 이제 저런 데도 집수정 같은 거를 설치하면은 물이 일단 내려오는 물이 약해져서 좀 유하게 내려가서 넘치더라도 좀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너무 피해가 크다. 그래서 피해 사진이 있는데 그거를 안 넣어가지고 좀 아쉬운데 오른쪽 사진 보면은 산에서 지금 좀 움푹하게 들어간 데가 산이에요. 산에서 골짜기인데 더군다나 골짜기에서 물이 봉수 3리입니다. 엄청나게 내려가요. 내려오는데 거기에다가 저렇게 그 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냥 위를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고 공사를 했는데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 앞에 있는 논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제방 다 유실됐고 논 거기 전부 다 그 흙으로 다 뒤덮였거든요. 그래서 저런 데 같은 경우에도 물이 흐를 수 있게 좀 산에서 내려오는 쪽에 그쪽에다 집수정 하나 해서 흉관을 묻던지 이렇게 했으면은 앞에 그 피해가 없었을 텐데 피해 사진이 지금 없는데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공사할 때 좀 자그마한 공사 저런 데 신경을 좀 세밀하게 썼으면은 좋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할 때 저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요것도 이제 요거는 흉관을 묻은 데인데 피해가 여기도 물이 엄청 내려왔거든요. 피해가 별로 없어요. 약간 있는데 피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집수정 묻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물 유속을 좀 흐름을 좀 낮춰가지고 유속 자체를 좀 유연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할 때 집수정 물이 만나는 데는 반드시 집수정을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앞으로 이 점은 반드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지금 한쪽은 아찰리고 오른쪽은 봉소 3리인데 이게 천이 S자로 굽이치는데 S자로 굽이치는데 그런데 S자로 굽이치는 데는 면천도 마찬가지고 자계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왜 뚝이 터졌냐면은 S자로 굽어진 데서 다 터졌거든요. 그만큼 물이 이제 세니까 이제 터져버렸는데 저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좀 뚝을 좀 블록 같은 거를 더 높이 쌓아야 되거든요. 높이 쌓아야 되는데 평이하게 쌓다 보니까 물이 치는 세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계할 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좀 S자로 굽이치는 데에서는 더 뚝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그 설계할 때 하천에 그 S자로 굽이치고 물이 많이 치는 데는 범람의 위험이 반드시 있으니까 그런 데는 설계 당시부터 뚝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면천인데 지금 저수지에서 밑으로 저 해년마다 저 피해 입는 데예요. 해년마다 피해 입는 데인데 저수지에서 내려온 게 오른쪽으로 물이 굽이치면서 그 턱을 넘어가지고 이 밑에 집이 있는데 항상 무너져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저런 데도 좀 뚝을 또 좀 더 높여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저기 뭐 맨날 저기 포크레인 갖다가 다시 정비하고 콘크리트 다시 깔아주고 해년마다 이게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 물 하천은 한 3m 정도 되는데요. 저 나가는 거는 1.5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그냥 위로 도로 위까지 다 쳐가지고선 전부 다 그 유실됐거든요. 논도 그렇고 밭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량이라든지 흉관이라든지 그런 걸 묻는 데 있어가지고 하천의 폭에 맞게 공사를 해야 피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뭐냐면은 행정구역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저 사진 보면은 위치가 합덕읍 옥금리로 되어 있는데 관리기관은 예산 신안면이에요.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을 보면은
위치는 예산군 실안면인데 여기 당진에서 요거는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행정구역하고 소유관리권 이원화 구조가 이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게 이제 관리 주체가 행안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과 이제 협의를 하고 행안부하고 예산군과 협의해서 이제 요거를 관할구역에서 관할구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거는 좀 시에서 좀 앞으로 신속하게 행안부하고 예산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점으로 또 지적되는 게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문 같은 경우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하고 당진시 관리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당진시에서 다 책임 소재를 갖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 시민들 같은 경우는 당진시한테 막 책임을 묻지 농어촌공사한테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수문 관리를 당진시에서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주면 어떤가. 그렇게 해서 당진시에서 좀 관리비를 좀 주고 그걸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떠신지. 관리비는 우리가 받아야죠. 사실상 이 사교 준설 때문에 저희가 22년도 8월인가요? 금강청을 갔어요. 금강청장한테 사교 준설 얘기했더니 뭐가 뭔지도 몰라요. 호 관리가 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22년 1월 1일자로 대전국토관리청 하천국이 금강청으로 넘어갔죠. 그런데도 청장은 몰라.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물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니까 농림부한테 얘기하시오. 국가 이렇게 핑퐁 쳐요. 그러니까 뭐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아예 지들이 예산 세워서 준설 용역을 하잖아요. 내년 초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상 이 국가가 좀 제대로 해서 호관리라든지 이 배수문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자체로 넘겨버리니까 지자체에서 이게 어렵죠. 그래서 그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야 되고 뚝 터진 거 계속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시우량이 100mm 밑으로 설계가 다 됐잖아요. 지금은 세상이 변해서 시우량이 뭐 150mm, 200mm도 오잖아요. 200mm 올 경우 모든 시설이 맞질 않죠. 만약에 시우량 200mm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폭을 배 이상 넓혀야 돼요. 전 하천을.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서서히 이제 예산 규모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아까 얘기한 블럭을 높게 쌓아야 된다. 저는 블럭 자체를 반대해요. 생태블럭으로 작년에 했어요. 정미에 생태블럭으로 새로 쌓은 지역이 이번에 다 날아갔어요. 그게 뭐냐, 세구리디죠. 이 세구리디에서 이 하나 블럭이 하나 나가면 자동으로 다 씻겨 나가죠. 그래서 근본이 잘못됐죠. 설계 지침도 잘못됐고 설계 지침은 생태블럭으로 허룩돼 있어요. 그건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또 이 옹벽 블럭하고 포장 있죠. 포장 사이에 뭐 꽃도 심고 하잖아요. 그 자체를 없애야 돼요. 이 위에 이 여유 공간에 이 물이 엄청나게 세니까 쇄골이 돼요. 그러면 포장 농로 자체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정도로 이 물길이 세죠. 그래서 이 옹벽으로 해야 되고 이 부딪히는 데는 또 포장도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피해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건설과한테 지시를 했는데 생태블럭으로 하지 마라. 좀 돈 더 들이더라도 옹벽으로 해야 피해가 없지. 계속
생태부로 하면은 날아가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근본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그 생태블록을 하는 게 예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김봉길 그런데 의원님 시간 더 몇 분 정도 필요하신가요? 아, 아니면 예. 여기서 마무리하실래요? 저희 전선아 의원님한테 좀 네. 양해를 받고 이렇게 좀 하는 거로 했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그러면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거는 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고요. 전선아 사전에 의원님이 이거는데 아니라는데. 사전에 고집하진 건 없고요. 아니, 그래서- 5분만 시간을 더 할애하겠습니다. 5분 동안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0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짧게 말씀하셔야 되네. 길게 말씀하셔가지고. 아니, 혼자 다 얘기 놓고서 저보고 얘기하면 어떻게? 아니 그래서 단답으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시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옹벽으로 하는 게 좋은데 예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옹벽으로 하면 더 좋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진시 수문관리운영조례 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감시원 근무 시간 5월부터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감시원은 아까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관리는 계속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한 명으로 돼 있으면 그 한 명이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은 그거를 누가 할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명으로 하는 게 좋겠고 1년 동안 이거를 계속 관리를 이제 하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올해 이제 그 수혜도 294억 원입니다. 294억 원이 수혜 입었는데 그런데 수문 관리 때문에 피해 솔직히 더 본 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80명 5개월 상시 근무 이제 산출하면은 4,120만 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문당 2명이 연중 관리하는 체계로 하면은 한 1억 2억 원 정도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없던 그 시책을 도입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상 수문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제가 항의받은 게 7개소에서 항의받았어요. 예. 수문 관리를 잘못했다. 그게 뭐 신평, 우강, 합덕 이쪽에서 이제 계속 제가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상 그동안에 그런 시스템이 없던 게 잘못이죠. 그래서 옛날 수감식으로 수문마다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시에서 이게 버튼이 안 됐다든지 그럴 때는 직접 수민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건설과에서 이제 이 버튼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만약에 사교천이다. 사교천 수위, 또 논의 수위 이거를 봐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이거 레이저로 해서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 CCTV를 센치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수위가 높냐 낮냐에서 수문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해야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시스템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피해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저희 가니까 한 7, 80분 나와서 이제 수해 복구 하시는데, 예, 하여튼 고생하신 부분에 감사드리고, 또 저거는 수해 끝난 다음에 긴급 방제를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축제 때문에 이제 질의를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에 면천 또움 축제 5억 원, 그리고 기지 줄다리기 축제 16억 원, 순성 벚꽃 축제 4,500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게 날짜가 겹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면천 또움 축제가 일주일 전에 끝났고요. 그때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순성 벚꽃 축제가 그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열렸고 기지 줄다리 축제가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열렸는데 이제 솔직히 예산으로 따지면 너무 이제 큰 차가 나니까 사람들이 순성보다는 다 기지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축제 날짜에 있어가지고는 실과에서 좀 축제 날짜를 좀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님께서 4개 축제를 한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4개 축제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봄만 하고 성문, 여름, 가을, 신평, 겨울, 합덕은 아직 계획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얘기한 건 없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 그 부분은 하여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그거를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진요. 예, 진봉균 의원님 1분 남았습니다. 예, 저기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예. 제가 도의원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의원 사업비가 이번에 한 분께서 그 사용 목적도 없는 그런 사업비를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하고도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저런 수해를 입어가지고 저 다음 사진요. 예. 지금 가군이 뭐니 저 천장까지 다 물이 차가지고 다 끓여놨어요. 이제 한두 집이 아니라 저쪽 마을에 가면 시장님도 보셨다시피 다 저렇게 나타났어요. 그렇다면은 사업비 자체를 저런 데다 써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 자체가 엉뚱한 대로 다 책정이 되고 또 사업비 명목도 없는 사업비가 돈만 올라온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됐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 되게 하려면은 도의원 사업비 자체를 내려오면은 실과라든지 저기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사전에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의원하고 의회하고 마찰로 이게 빚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또 일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런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게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이 내려왔을 때는 사전에 시의회와 좀 협조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협조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예정이 없던 질문인데 이거. 예.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겁니다. 사실상 이 도의원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의원님들 마찬가지지만 배정된 사업이잖아요. 예. 사업비 내에서 쓰는 건데 사실상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 뭐 도의원 마음대로 또 예산 편성하기 어렵잖아요. 지역구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을 이제 해소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저 시장님 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내역이 없는 그 사업비가 올라온 걸 말씀드리는 설명을 거예요.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시기적으로 이제 이 급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번 그런 일이 발생 같은데요. 또 우리 내려오고 하면은 그런 이제 협의 그런 과정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저희들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 시하고 의회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그 실과 공무원들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돈만 내려주고 내역을 안 내주면은 그걸 공무원들한테 내역을 쓰라고 하면 내역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예산은 의회에서 당연히 삭감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시장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리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이동권을 보장받을 때 지역 공동체의 활력이 살아나고 배수문 하나하나가 제때 작동해야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한 당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진시 2026년 예산은 1조 7천억 원입니다. 인구 또한 50년 만에 17만 2천 명을 넘으며 충남 3대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예산 형평성을 고려해야 당진시 읍면동이 고르게 성장하고 공직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을 때 행정의 질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제는 결코 미룰 수 없는 문제이지만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는 과제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진의 현실에 맞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봉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최장 시간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미리 사전에 저에게 의장단에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10분만 더 달라고. 근데 저는 5분뿐이 줄 수 없다. 형평성 문제로 그러는데도 아주 10분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열정적인 질의를 해주신 김봉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지난 12월 8일부터 3일간 진행된 2025년도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오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시정 질문에서 정책 대안이 제시된 사항들은 17만 당진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말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도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김명회 위원장입니다. 당진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당진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11월 24일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5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복지 분야 경력과 헌신을 존중하는 한편 복지재단 대표이사로서의 도덕성과 기본 자질, 직무 수행 능력 및 조직 소통 역량, 그리고 재단 운영에 대한 비전과 리더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증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화면의 경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명애 위원장님으로부터 당진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당진시 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는 당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당진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